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치팅 스토리를 구독해주세요. 새 스토리를 놓치지 않도록 가장 친한 친구나 아내의 애인 오늘의 비슷한 줄거리의 스토리 중 하나 오늘 재미있게 시청하세요. 아내가 아이를 낳았고 결혼 생활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저는 90세입니다. 확실히 죽었지만 몇 시간 안에 확인을 받을 겁니다. 보통은 시간이 더 걸리지만 상황 때문에 병원에서 DNA 검사를 급하게 진행한 것은 물론이죠.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내 휴대폰이 탁자 위에 폭파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바에 앉아 있습니다. 의사가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전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화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무시하는 전화는 아내, 자녀 및 친척에게서 오는 전화일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도 그렇습니다. 아기는 어머니처럼 금발컬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녀는 몸무게가 7파운드, 길이가 19인치로 태어났습니다. 내 아내에게 그녀는 최소한 6주 조산했습니다. 물론 나는 의학학위는 없지만 바보도 아닙니다. 너무 일찍 태어난 아이는 발달이 완벽해 보이지 않을 것이고 아내는 나에게 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적인 사랑의 눈가리개를 벗었으니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가 내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던 아이는 사실입니다. 고인이 된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웨이트리스의 아이는 나에게 잭 다니엘의 5분의 1을 물려주었습니다. 이대로라면 $25에 파는 병에 $150를 쓰겠습니다. 상관없어요. 또 컴에 빠지게 되니까요. 3명의 친구는 말 그대로 게리의 경우에 말 그대로 가족이 이사한 이후로 트레이시와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5살이었을 때 2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게리의 가족과 우리는 여름에 같은 집으로 이사했고 트레이시의 가족은 이듬해 봄에 같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무렵 게리와 나는 이미 친해졌지만 트레이시는 잘 적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나보다 더 빨리 달리고 게리보다 더 강했고 이웃의 다른 소녀들이 트레이시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그녀 없이는 단 하나의 스포츠나 게임도 하지 않았던 완전한 말괄량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리와 이웃에 있는 다른 소년들과 킥볼이나 스틱볼을 하고 그들과 경쟁하고 우리가 10대가 되면서 상황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특히 트레이시는 신체적 관점에서 볼 때 야른 금발머리와 긴 따은 머리에서 성장하면서 젊은 아가씨로 변했습니다. 가슴, 가느다란 오위, 다리, 그리고 부드러운 머리카락 게리와 나는 둘 다 변화를 알아차렸지만 트레이시가 우리를 흙 속으로 짓밟을까봐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게리가 없을 때 트레이시와 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사실 어느 여름 일요일 오후 게리가 그의 가족과 함께 밖에 있었고 트레이시와 내가 함께 앉아 있었을 때 첫 키스를 했습니다. 현관 그네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데 갑자기 그녀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여 내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를 했다. 그녀의 입술은 도톰하고 부드러웠고 늘 쓰던 딸기 챕스틱 맛이 났고 내 뇌는 갑자기 뽀뽀를 했다. 수신이 끊기고 눈이 완전히 덮이는 TV를 아주 잘 흉내냈어. 와우.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속삭여서 트레이시는 눈을 감고 얼굴이 붉어졌어. 나는 왼손으로 손을 뻗었고 그녀의 오른손을 잡고 우리는 그냥 앉아서 몸을 흔들었다. 게리는 다음날 우리에게 돌아왔고 그 전날 내가 키스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결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트레이시는 그날 어느 시점에서 다른 일이 일어났다는 조금의 암시도 없이 평소의 내성적인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걷는 동안 게리와 나 사이에 서 있던 트레이시가 나와 함께 크리스마스 댄스 파티에 갈래요? 멈춰서 게리와 나를 모두 멈추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멈추자 게리의 얼굴에 능글맞은 웃음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어 나는 이미 게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가 어제 나에게 물었습니다. 바비. 트레이시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게리가 웃고 있었고 누군가가 내 배를 때린 것 같았습니다. 미안 바비. 늦잠 자서 길 잃었어. 게리가 콧방귀를 뀌었지. 첫째로 나는 게리가 트레이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몰랐고 둘째로 그것이 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코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방금 알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여자친구와 관련되지 마십시오. 안녕 이봐. 난 아무 의미도 없어서 친구 난 알겠다고 했어. 바비. 우린 괜찮다고 유쾌하게 말했어. 트레이시는 안절부절 못하고 집으로 가는 동안 어색해 보였고 그와 게리는 잡담을 나누었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춤을 청하지 않았고 사슴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2명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춤을 추던 날 밤에 집에서 한가로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셨고 부모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침실에서 CD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아버지는 소녀들에게 머리를 찔렀습니다. 들어와서 내 책상 의자에 앉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살 수는 없지만 죽일 수도 없어요. 거미줄을 치우려고 고개를 저었어요. 달에서 막 내린 듯 그 사람을 쳐다보며 라일리에게 그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빠. 우리 좋은 대화를 나눴어요. 크리스마스 댄스가 끝난 후 3명의 친구가 2명의 친구가 되었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고 말했고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일했지만 트레이시와 게리는 이제 공식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등학교 내내 그렇게 유지했습니다. 결국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자애들은 마침내 대학에서 헤어진 2명의 친구 트레이시는 미시건 스테이트로 갔고 게리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로 갔다. 나도 미시건 스테이트로 갔지만 내 남자 코드 때문에 신입생 때 트레이시와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트레이시는 이러한 발전에 대해 의아해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누군가가 내가 게리 트레이시를 데려가려고 한다고 비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실제로 게리 트레이시의 엄마가 나에게 와서 그녀의 딸에게 화가 났는지 물었습니다. 알과 마어 포워드는 사실상 나에게 부모와 같았고 나는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내가 죽은 내 부모님을 존경했던 만큼 그녀는 옛날을 그리워한다. 바비 포드 부인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나에게 말했다. 포드 부인 우리는 더 이상 7살이 아니며 게다가 그녀가 나와 데이트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사람을 생각할 수 없다. 게리보다 나는 2학년 때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지만 3학년이 끝날 무렵 트레이시가 나를 형제회 공식 데이트에 초대했습니다. 놀랍고 지쳤습니다. 트레이시는 아직도 게리와 데이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게리와 난 여름방학 후에 헤어져서 그녀는 그가 고등학교 졸업 후 캘리포니아에 머물면서 로스쿨에 갈 거라고 말했고 그는 나를 3년 더 로스쿨에 머물고 싶지 않다고 했어. 게리 나는 이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첫 데이트가 기껏해야 잠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키스한 2번째 데이트에 그녀에게 2번째 데이트를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보겠냐고 물었고 4번째 데이트에서 우리는 밤을 보냈습니다. 나는 그녀가 연인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처녀인데 그녀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다음 2년 동안 데이트를 했습니다. 나는 반대했지만 게리는 내 최고의 남자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둘 다에게 조금 어색했습니다. 이전에 데이트하고 결혼할 여자와 칼을 댄 최고의 남자는 정확히 표준적인 운영 절차가 아닙니다. 게리는 결혼식 직후 캘리포니아로 돌아갔고 저는 20년 넘게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케이가 태어났습니다. 결혼식 2년 후 우리 아들 제프리가 도착했습니다. 2년 후 우리는 게리가 집에 거의 오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같은 블록에 살고 있으며 프레스카트 부인은 게리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집에 왔고 암에 걸렸고 병이 덜 낫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1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는 건강할 때 부모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게리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오랜 친구와 다른 친척들을 볼 수 있도록 모임을 주선해 줄 수 있는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우울한 것이 분명했지만 그는 2번 미혼으로 이혼했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트레이시와 저는 적어도 6시간 동안 그의 인생에 대해 특히 그의 삶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냈을 것입니다. 그날 밤이 끝나갈 무렵 트레이시는 우리 결혼 생활을 궁극적으로 망칠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호스피스에 들어갈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가 와서 당신을 돌봐주는 건 어떨까요? 트레이시는 게리에게 물었고 저는 트레이시가 제안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와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고 언뜻 보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가장 오랜 친구인 바비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의사들은 호스피스가 필요하기까지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는 물론 너희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 함께 앉아 있을 수 없다고 말했고 너희는 현재 대학에 다니는 2 아이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나는 가족 휴가를 정말 좋아하는 국립보험회사에서 일한다.
트레이시는 바비가 휴가를 사용하고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 시간은 약 2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얘야, 이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한 번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복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4개월로 늘릴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처리할 수 있어요. 게리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군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 나는 게리가 오랜 친구라는 것을 알았지만 내 아내는 그를 돌보기 위해 나와 우리 집에서 몇 달을 떨어져서 보내기로 자원했고 그녀가 그 앞에서 바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여전히 트레이시는 이것이 대담한 약속이라고 내가 말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나를 방해하는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내가 세게 삼키고 혀를 깨물었다고 말했습니다. 난 폭발하기 전에 문으로 들어갈 시간도 거의 없었어. 트레이시는 도대체 6개월 동안 나를 떠나 내 옛 남자친구와 함께 아기를 돌볼 셈이냐? 넌 이기적이야. 그녀가 나에게 소리쳤으니 그게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날 밤 나는 제피의 오래된 침실에서 잤습니다. 게리를 돕기 위해 일종의 합의에 도달하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결혼한 파워리는 트레이스가 자기 뜻대로 했고 우리는 그녀가 게리에게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정확히 했다는 뜻입니다. 겸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가 트레이시와 나에게 몇 번이나 감사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첫 달 이후에는 제가 약간 이기적인 바보처럼 느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집안일을 하고 트레이시가 좋은 날과 나쁜 날을 모두 보낸 게리를 돌보는 일에 지쳤습니다. 아마도 피곤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달이 되자 나는 트레이시와 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녀가 게리를 위해 한 모든 일이 지겨워서 그것에 대해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거기 있는 동안 트레이시와 게리가 마치 서로에게 있는 것처럼 몇 번이나 살짝 주고받는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2달 동안 모든 것이 여러 번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존재감을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일주일 간격으로 침대에서 만났을 때 트레이시가 약간 내성적인 것 같아 다소 놀랐습니다. 나는 그녀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만났지만 그녀는 다시 거의 지루해 보였습니다. 4개월이 지나자 정신적, 육체적 피로에 지쳤습니다. 일수가 부족했고 게리의 상태가 악화되었지만 아직 즐거운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트레이시는 혼자 짐을 져야 할 것이고 나는 휴가가 끝난 후 내가 한 달 이상 혼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우리 딸 케일리가 도움을 주었는데 게리가 그녀의 대부였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리는 약 한 달 후에 어머니를 돕기 위해 2주를 따로 보냈습니다. 호스피스 치료를 받으려고 한 달 뒤에 그는 떠났습니다. 나는 장례식을 위해 다시 한번 캘리포니아로 날아갔습니다. 트레이시는 게리의 부모님만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트레이시와 나에게 게리를 도와준 것에 대해 끊임없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감사를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첫 주에 트레이시는 나에게 거의 거리를 두었고 나는 그것이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 후 마치 스위치가 뒤집힌 것 같았고 그 후 3주 동안 우리는 매일 사랑을 나눴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다시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트레이시가 임신 테스트 양성 결과를 받고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내 인생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녀가 충격을 받지 않은 것 같아 충격을 받았어야 했지만 트레이시의 진술이 끝난 후 일어서려고 너무 바빴습니다. 저는 45살이었고 우리 아이들은 22살과 20살이었고 잠깐만요. 그 사람이 약을 먹고 있지 않았나요? 미안하지만 캘리포니아에 약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고 집에 돌아올 때 약을 복용하는 습관에서 벗어났을 때 더 이상 우리 중 누구도 낙태를 믿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냈어. 너와 나 내 머릿속 어딘가에서 그녀의 말에 동의하는 걸 들었어. 젠장 난 다시 아빠가 될 거야. 멍청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다녔어. 이전 임신 때처럼 트레이시의 성욕은 높았고 매일 밤 때로는 밤에 2번 정도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긴 주말 동안 집에 돌아왔을 때 트레이시와 함께 나갔을 때 거의 너무 심했습니다. 산모용품과 유아용품을 쇼핑하는 날 우리는 오랫동안 버리고 이전 아이들이 물려준 모든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소녀들은 즐겁게 농담하며 집으로 돌아왔고 아마도 차에서 10여 봉지를 꺼냈을 것입니다.
소녀들은 빨리 저녁을 준비했고 우리는 모두 트레이시는 오늘 구입한 제품과 수십 년 전에 구입할 수 있었던 제품의 차이점에 대해 무작위로 생각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구입한 인부복이 모두 여성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는 것이 완전히 편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보다 10에서 20살 어리고 그녀가 약간 엉뚱한 느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트레이시는 끊임없는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매주 더 커지고 제 생각에는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나 어쩌면 그냥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몇 달 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무실에 있는데 무급 휴가를 내고 3개월만 복직한 트레이시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오늘 그 소녀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어때요? 내가 아는 한 트레이시는 고작 6개월에서 6개월 반쯤 됐고 목소리 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기 때문에 그녀가 왜 병원에 왔는지 묻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조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기야, 양수가 터졌고 난 너무 게으른 탓에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 그리고 차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15분 거리에 살았지만 그날은 12분 만에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트레이시가 임신한 지 6개월 반밖에 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정말 동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조산이 출산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건강집에 돌아왔을 때 켈 트레이시의 상태가 어땠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2명의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자신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10시간 후에는 첫 2아이를 키울 때보다 훨씬 더 긴장했습니다. 저는 아름답고 완벽한 둘째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배가 아픈 게 아니었는데 간호사가 아기를 데리고 깨끗이 씻어준 후 갑자기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설명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아기를 나에게 건네기 시작했지만 간호사의 충격에 본능적으로 많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 자란 아이 아닌가 디오씨, 내가 속삭이듯 물었을 뿐인데 그녀는 나를 쳐다보더니 아직 다른 간호사가 청소를 하고 있는 트레이시를 쳐다보았다.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은 뒤 트레이시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흔드는 것을 보았다. 미안해요, 마세이 씨. 아이의 건강에 대해 당신과 논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은 개인정보보호 목록에 없습니다. 간호사가 그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지 않지만 그 순간 화를 냈습니다. 젠장 엉덩이. 그녀와 모든 것이 분만실의 간호사가 뛰어내렸습니다. 이것이 내 아이라면 나는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할 모든 권리가 있으며 그가 내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법에 따라 내 허락 없이 출생증명서에 내 이름을 쓸 수 없으며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이 빌어먹을 DNA 검사를 가져오세요. 내가 병원을 떠날 때 인부복을 벗고 발길을 돌리고 분만실에서 나갈 때 귀청이 먹먹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분만실에서 부모님과 트레이시 부모님의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나는 바에 들러 6번과 7번의 주사를 맞고 햄버거를 먹었고 이 시점에서 내 인생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DNA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는 의사만 제외하고 트레이시는 누구의 시간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거의 결정됐어. 젠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잭을 7번 맞는 게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날 밤 나는 푹 잤기 때문에 내 음성 메일과 메시지 상자는 아무것도 가정하지 않고 완전히 꽉 찼거든. 내가 떠난 후에 일어난 일이야. 오늘 트레이시를 아기를 집에 데려왔어야 했는데 샤워를 하고 좀 더 끔찍한 기분으로 병원으로 향했다. 내가 그녀의 방에 들어왔을 때 트레이시는 수유를 하고 있었고 들어와서 아무 말도 없이 그녀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아기가 졸고 있어서 트레이시는 아기를 데리고 가서 침대 옆 요람에 눕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비 트레이시는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하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를 도와주고 솔직하게 친구가 되기 위해 그곳에 갔지만 그는 며칠 연속으로 나쁜 일을 겪었고 어느 순간 그는 내 품에 안겨 울고 있었고 결국 우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모든 것이 예전처럼 괜찮았고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속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당신이 도우러 왔을 때 당신과 내가 다시 같이 잤는데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었지만 어떻게 멈추어야 할지 몰랐거나 어쩌면 멈추기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4시간 동안 함께 잤습니다. 지난 2달 동안은 당신이 없었을 때 쉬지 않고 사랑했지만 솔직히 당신과 나는 내가 약을 먹지 않았을 때 사랑을 나눴고
당신은 쉽게 나를 임신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천천히 흡수했고 케일리가 방문하는 동안 게리와 함께 밤을 보낼 때까지 나는 며칠 만에 물었습니다. 트레이시는 얼굴을 붉히며 그녀를 질식시키지 않으려고 자제력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한마디 해봐. 난 완전히 실망해서 외쳤어. 적어도 그녀를 위협했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녀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말해줘. 이것은 사실일 수 없어. 제프리도 우리 부모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나요? 온 세상이 내가 빌어먹을 고추라는 걸 알고 있나요? 트레이시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녀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 딸 바비를 압니다. 나는 그녀가 이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에게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그것이 나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레이시는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제프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르겠고 아직도 모르겠어. 너 말고는 나와 케일리 난 상황도 이런 식으로 유지되어 바비 제랄딘을 위해 옳은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해. 그녀가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이제 그녀는 내 것이고 우리도 똑같아야 해. 우리는 케이와 제프리에게 있었던 그녀의 부모님입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를 기리기 위해 그녀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내 아내와 잤어. 그는 죽어가고 있었고 바비 게다가 그와 나는 전날 밤을 보냈지만 당신이 나와 결혼하는 동안 당신은 나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는 한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파란 눈은 분노로 거의 빛날 뻔했습니다. 아니 바비 제럴딘은 사실입니다. 그녀의 성이 무엇인지 바비 제럴딘 마틴, 바비 제럴딘 마어턴. 이것은 내 성이기도 하지만 출생증명서에는 그녀가 게리의 딸로 기재되어 있지만 당신과 나 외에는 아무도 그 문서를 볼 필요가 없다면 그 문서를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로 등재되는 게 그래 바비가 왜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였는지 목이 막혔어요. 바비가 떠났어요. 그의 마지막 날에 그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었어요. 그렇게 나쁘진 않군요. 당신 말이 너무 공감 가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혼한 여자였죠. 당신이 서약을 어기기 전에 나에게 묻지 않은 동정심에서는 우리의 신뢰를 깨뜨리고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이 당신의 몸이고 당신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가족 앞에서 신실함을 서약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것에 대해 먼저 논의했어야 했고 우리의 서약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나는 세상 어떤 일에도 바람피는 아내와 함께 다른 남자에 의해 SED된 아이를 키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게리의 아기입니다. 트레이시 게리라면 그녀를 어떻게 키울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죽었고 그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의 사랑하는 아이를 당신과 함께 키우는데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슬프게도 말했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잖아요 바비. 이 실수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에서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녀의 문장을 완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녀가 대답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내가 내린 최선의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실수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수는 우리가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이고 그게 내 잘못이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먼저 논의하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내가 게리와 함께 아이를 갖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게리와 자는 것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밤쯤에 모든 일이 시작됐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 일을 계속하기로 강한 결심을 했고 심지어 우리 딸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굴욕의 철자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비아바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케일리와 제프리는 둘 다 집에 있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대학에서 새 형제를 만나기 위해 딸이 집에 들어갔을 때 나는 기껏해야 미지근했습니다. 그날 저녁 케일리와 나는 함께 저녁 식사를 요리했습니다. 그녀와 제프리는 그녀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약 1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부엌을 돌아다니는 내내 나에게 직접 말했고 식사 후 모든 것이 꽤 조용했습니다. 제프리는 접시를 치우고 케이의 손을 잡고 뒷마당으로 안내하여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앉을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게 하기 전에 의자 2개를 놓고 당신은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당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씩씩 소리를 질렀습니다. 케일리는 내 폭발에 펄쩍 뛰어올랐고 그녀의 눈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친 내 얼굴결이 삼촌을 위해 너와 엄마가 해준 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엄마가 처음에 잘해준 걸 보고 조금 놀랐지만 생각해보니 용기, 슬픔, 연민, 사랑으로 보이기 시작해서 비극은 거의 셰익스피어와 같았습니다. 그녀가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는 그가 너무 아프다고 생각했고 그녀가 피임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결혼 생활이 초래한 비극은 어떻습니까? 물론 좋은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이 일요일 오후에 대학으로 돌아간 후로는 우리 셋뿐이었고 집은 다음 며칠 동안 몇 번이나 조용했습니다. 트레이시는 나에게 아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를 몇 분 동안 안아달라고 매번 거절했는데 그녀는 실망했습니다. 당신은 나와 5살짜리처럼 놀 거예요. 그녀는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비를 잠시 안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나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수년 동안 큰 바지를 입고 자라서 트레이시는 아마 나에게 욕설을 몇 번 이상 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녀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좀비처럼 보았다. 조용히 방을 나간 것은 나의 위로였다. 집에 있으면 일주일에 40시간 동안 집을 비울 수 있었다. 종종 혼자 남겨졌다. 할 일이 있었다. 아이를 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내 관심사가 아니었고 그녀는 트레이시의 관심사였습니다. 결국 나는 이혼이 나의 유일한 선택이라는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트레이시의 배신과 무례함을 감당할 수 없었고 아기를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본 것은 트레이시와 게리가 밤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트렉은 식탁에 앉아 커피 한 잔과 커다란 마닐라 봉투를 들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트렉은 코를 훌쩍이며 울었습니다. 아마도 음식 페퍼로니 피자와 빵을 주문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기뻐할 거라고 확신해. 난 이혼하고 싶지 않아. 사랑에 진정하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혼자 사는 게 나을지 모르겠어. 생각해봐. 자기 그게 내가 생각하고 있던 말의 전부야. 그건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요점은 내가 우리 서약을 어기고 내 마음을 찢어버렸다는 거야. 내가 말했지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마음속에 용서가 있지 않니? 우리는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어. We belong together. 바비, 내가 안다고 생각했다는 거 알잖아. 하지만 이건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면 모든 게 마법처럼 좋아질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야. 24년의 낭비. 그러다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혼을 신청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것이 절대적으로 올바른 결정이길 바랍니다. 엄마가 그가 나를 위로하려고 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나는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매우 화가 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트레이시가 나에게 한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트레이시가 나에게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기 전과 마찬가지로 그녀가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녀를 부양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녀는 재정적으로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여동생 이복누이 아빠 이복누이를 돌봐주세요. 트레이시가 봉사하는 날까지 부모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트레이시의 배신으로 우리 둘 다에게 화를 냈습니다. 트레이시를 게리와 단둘이 두는데 동의한 나야? 당신은 몇 년 전에 서로에게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았지? 그녀를 완전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렇게 순진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이봐. 당신은 믿을 수 없다는 걸 알잖아. 내 여자에 관해서라면 다른 남자들은 인정했어. 난 그가 옳았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 트레이시가 게리와 어울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야 했어. 적어도 이건 내 양심에 따른 일이었어. 엄마는 아빠와는 완전히 다르게 사물을 바라보셨어. 그녀의 의견은 내가 트레이시를 떠나고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실수를 합니다. 아빠가 앉아서 엄마를 찡그린 동안 그녀는 조용히 나에게 말했습니다. 4개월 동안 트레이시와 한 번 자면 실수가 될 것입니다. 의식적인 결정은 거의 아니었습니다. 실수하고 피임 없이 그와 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바비, 당신은 당신이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녀는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입니다, 로버트. 그런데 나는 여전히 이 아이를 그녀의 목소리 외에 제 3번째 손자로 간주할 것입니다.
내 법적 이름으로 나를 불렀다. 그녀는 트레이시 편이라고 말했다. 아빠는 천장을 보더니 나를 돌아보며 나중에 그녀에게서 지옥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케일리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마도 그녀가 내 생각을 듣고 트레이시의 첫 번째 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짜증이 난 케일리가 나에게 전화했을 때, 게리 삼촌이 죽었을 때 아빠는 친밀한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과 엄마는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이제 아기도 엄마와 바비의 남자가 되십시오지.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사실상 현명한 조언을 지시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생각에 대해 걱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게리의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손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고 기뻤습니다. 트레이시가 이 소식을 비밀로 하려고 계획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하루 후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게리의 딸을 트레이시와 함께 키워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매우 친했고 게리의 딸에게 아버지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신뢰와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화가 났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똑바로 볼 수 없는 게리와 트레이시에서는 줄이 조용해지면서 게리의 부모님이 현명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친척들도 전화를 걸어 트레이시와 함께 있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끔찍하고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녀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걱정에 감사하지만 당연히 내가 그 공포와 어리석음을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레이시는 이혼을 위해 싸웠고 그녀의 변호사는 12번의 공동상담을 주선했습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세션 동안 나는 만만하게 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자설린 미케덤즈 박사님이 그녀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매우 꼼꼼하고 전문적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트레이시보다 10살쯤 위였고 그녀는 아주 사무적인 치마 위에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그녀가 일어나 악수를 하며 나를 반겼을 때 트레이시는 이미 내 오른쪽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 책상에서 그녀는 트레이시에게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했고 나는 이미 그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일종의 내 자신의 작은 세계에 빠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레이시는 연민을 강조하고 배신을 경시했다고 확신합니다. 내리에서 나를 깨운 의사는 내가 이야기에 대해 내 입장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잘못 생각했습니다. 마틴 씨, 여기에 힘은 당신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존재함으로써 당신의 결혼 생활과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제쳐두고 트레이시 자설린과 함께했던 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어른이 와오.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사람에게서 이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취하는 것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받아들이세요. 제가 대체 우주에 가게 된 건가요? 잠깐만요. 그녀가 방해하기 전에 제가 시작한 두 번째 문서입니다. 메가담스 박사님, 여기서는 전문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저를 개인적인 친구처럼 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엘라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디아어 미케덤즈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야기도 듣지 못한 채 당신이 이미 한쪽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돌아서서 집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중립 컨설턴트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세션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컨설턴트는 최소한 트레이시의 이야기를 받아들인 후 내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상류로 헤엄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여전히 당신의 아내를 사랑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에마어 마어턴, 당신의 아내는 여전히 사랑합니다. 당신은 아주 많이 그리고 지금도 어렸을 때 가족을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로런 박사가 먼저 물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 아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략입니다. 당신의 자아디아어 에번트는 그녀의 야른 얼굴에 우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이길 수 없어. 나는 약간 혐오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물었고
왜 이것이 나에 관한 것인지 말로써 당신을 위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알아차리도록 천천히 말할게. 나는 아내를 속이고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하여 서약을 어긴 것도 아니고 남의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니 그 사람에게 왜 낳았느냐고 물어보라. 그녀가 내린 선택과 그 나쁜 선택을 극복하기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트레이시를 바라보고 그녀가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컨설턴트가 오래된 엠파이산 농담처럼 무관심한 얼굴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스페인 종교 재판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틴 씨. 아내와 이혼하고 나중에 이미 아이가 있는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면 사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우는 건가요? 아벤트 박사님에게 물으셨습니다. 제 요점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하지만 트레이시의 경우에는 그녀가 저와 결혼한 동안 아기가 잉태되었는데 제 생각엔 꽤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녀는 저에게 약간 고개를 끄덕였지만 분명히 끝나지 않았지만 문제의 남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 문제에 대해 당신은 단지 사소하지 않습니까? 디아어 에번트. 사소함은 당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잡을 때까지 나에게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계속하기 시작했는데 끝났어. 문서 듣기. 이거 재밌어. 그래, 난 여전히 그녀를 사랑해. 당장 끌 수는 없지만 그녀가 나를 속였을 때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니?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고 기절하려 했어. 내 아이인 그녀는 나를 조금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녀가 말한 만큼 나를 사랑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방적 일이 아니었습니다. DOC. 그녀와 그녀의 연인은 수많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것이 순전히 아웃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연민의 마음으로 그는 친한 친구였고 그는 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동정심이었다면 왜 그녀는 남편에게 와서 적어도 이 결정에 대해 나와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내가 거절했을 대답을 알고 있었고 그녀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녀는 아마도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바울을 말하자마자 그녀는 적어도 나처럼 그것에 대해 논의하거나 알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다른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내 몸을 다른 여자에게 주고 싶다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맹세한 후에는 더 이상 진공 상태에서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의사는 눈을 뜬 채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처럼 앉아 그녀가 두드렸다. 몇 초 동안 그녀의 손가락을 태블릿에 대고 있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남편과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할 만큼 충분한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당신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의 친아버지는 죽었고 그녀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피해자 안 박사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표현 문서. 공격. 내 남자다움은 죄책감을 적용합니다. 내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는 의도적으로 의사의 마음을 찢어버렸습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면 나는 그의 얼굴을 때릴 것입니다. 그녀에 대한 내 사랑은 매 순간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문제는 아니야. 번역. 이 결혼을 구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우리는 컨설턴트와 두 번째 세션을 가졌습니다. 나는 안녕과 안녕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레이시는 징징거리고 애원하고 울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마틴 씨. 판사에게 두 분 사이는 끝났다고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6개월 후 크리스마스 시간에 맞춰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혼이 잘못이 없는 주에 살았기 때문에 트레이시가 돈을 빼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게리가 죽었을 때 그녀가 키울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집의 대부분을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트레이시는 집을 살 돈이 있었고 내가 그녀보다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트레이시는 몇 년 동안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내 아들이 여전히 내 구석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가 가능한 한 많은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는 그의 어머니, 여동생과 여동생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에게 반대하지 않으며 함께 새해를 축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나는 전처와 그녀의 아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예전 집에 들렀습니다. 트레이시와 아기에게는 별일이 아니었지만 아이들 앞에서 패티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나를 보고 깜짝 놀란 그녀는 바비 제럴딘을 안고 문을 열었을 때 서프라이즈에서 내 선물 두 봉지를 보더니 머뭇거리며 나를 들여보내주었다. 그녀는 나를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거실로 데려갔고 모든 것이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장식되어 있었다.
유일한 차이점은 설치와 장식을 평소처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트레이시는 장식을 보면서 내 표정을 보고 눈물을 참으며 에그노그 바비는 어떻고 가방은 아래에 놓겠습니다. 나무, 잠깐만 아기를 안고 있을 수 있겠어요? 무례하게 굴고 싶었는데 정말 그럴 수가 없었어요. 머뭇거리며 손을 뻗어 게리와 함께 아기를 데리고 뱃속에서 차오르기 시작한 담즙을 참았어요. 계란을 먹으러 갔습니다. 아기를 폭발 장치인 것처럼 30초 정도 몸에서 멀리 안고 서서 오래전 아이들에게 했던 것처럼 축구 스타일로 오른팔에 아기를 올려놓고 앉았습니다. 의자 트레이시가 우리 각자에게 하나씩 에그노그 2잔을 가지고 들어와서 방의 두 번째 의자에 앉아 아기가 내 팔에 안겨있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많은 추억을 되새기네요. 바비 당신은 항상 너무 친절했어요. 어렸을 때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모든 남자에게 아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수줍게 웃었다. 아기는 아름다웠고 기본적으로 그녀의 아름다운 엄마를 닮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결코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다. 정말 용서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세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가족 중 많은 사람들이 저와 의견이 다르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한동안 잡담을 나누다가 트레이시가 집에 왔을 때 선물 2봉지를 가져다가 나무 밑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바비 제럴딘의 이름이 적힌 첫 번째 패키지. 그녀는 멈춰서서 밝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바비 트레이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를 위한 휴일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기를 방치한 채 좋은 상황에서 내 손에 있는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그 아기는 내 것일 수도 있다. 실수로 그 아이를 내 품에 안긴 게 아니었어. 트레이시는 자기 이름이 적힌 첫 번째 소포를 발견하고 또 목이 막혔어. 오 바비.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는 게 사실이냐? 난 정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 난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난 미안. 트레이시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트레이시 난 그냥 너희들이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어. 직접 와도 돼. 환영할 거야. 우리는 음식이 충분할 테니. 아이들도 신나할 거란 걸 알아. 그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시간 트레이시 어쩌면 1년 후일지도 몰라. 내 마음과 마음에는 너무 이르다. 트레이시가 눈을 내리깔아서 잔인하게 굴려고 한 건 아니었어. 솔직히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내 상처는 여전히 아팠어. 늦은 밤에 바언즈인 노벨에 있었어. 내가 사준 클라이브 커슬러의 새 책을 읽고 서점 안에 스타벅스에서 페퍼민트 몰라떼를 마시고 둘러보며 스타벅스에서 책을 읽고 있는 다른 2명의 패자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저를 쫓아내야 했고 다른 2명의 패자는 마침내 문을 닫았을 때 쫓아냈습니다. 나는 돌아왔습니다. 집에 조용한 집이 있는데 전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치킨 샐러드를 사서 토스트를 만들어 얹었어요. 러플칩과 돈 훌리오 테킬라로 식사를 마쳤어요. 젠장 크리스마스 아침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아요. 아스피린 때문에 약간의 숙취로 일어났어요. 계피 팝타르트 2개와 커피 3잔. 나중에 성대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휴가 계획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댁에 가서 우리 셋은 구운 햄과 함께 엄마의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준 몇 가지 선물.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민치 스냅과 함께 핫초콜릿을 즐겼다. 내 마음은 우리가 가족이었을 때 지난 크리스마스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어느 정도 여전히 트레이시를 좋아한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옳은 결정을 했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내 전생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비를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의 침묵을 깨라고 하더군요. 그는 죽었고 바비 게리는 떠났습니다. 아이는 그를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어떤 좋은 사람이라도 아버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트레이시의 행동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것을 이해하고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바비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겠구나. 모두가 원하고 내 생각엔 너도 그럴 것 같은데 너도 그걸 어떻게 인정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엄마는 일을 마친 후 눈물을 흘리셔서 아빠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셨어. 저는 남자가 되어야 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받아들여야 했어요. 대체 우주에 오게 됐나요? 잠깐만요. 의사가 방해하기 전에 시작했어요. 메가담스 박사님. 여기서는 전문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저를 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친구나 엘리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디아어 미케덤즈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야기도 듣지 못한 채 당신이 이미 한쪽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돌아서서 집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중립적인 컨설턴트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세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컨설턴트는 적어도 트레이시의 이야기를 받아들인 후 내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상류로 헤엄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아내 에마어를 사랑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마틴 부인은 여전히 당신을 매우 사랑하며 어린 시절에도 가족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로렌 안 박사가 먼저 물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 아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신의 자존심에 관한 것입니다. 에번 박사는 그녀의 야른 얼굴에 우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약간 혐오감을 느끼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것이 나에 관한 것입니까? 말로 그림 그리고 다 알아챌 수 있게 천천히 말할게. 나는 아내를 속이고 서약을 깨고 다른 사람과 하룻밤을 보낸 사람도 아니고 남의 아이를 낳은 사람도 아니다. 트레이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나쁜 선택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트레이시를 바라보며 트레이시가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컨설턴트가 무관심한 표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몬티 파이튼, 만티 파이산, 농담처럼 아무도 스페인 종교 재판을 기대하지 않으며 나만 그것을 보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마다 나는 만약에 거울 속에 나 자신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바람을 피웠고 그녀는 나를 속이려고 했고 다른 남자와 아이를 낳았습니다. 게리와 함께 자고 동정심이 많다는 그녀의 말은 1년 후 나에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내 인생에는 거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사실을 말하기 위해 데이트도 하지 않았고 친구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트레이시는 친구가 많았고 커플로서 친구도 많았지만 둘 다였습니다. 이혼 후 대부분 나를 버렸다. 나는 그녀의 친구들이 나를 떠난 것에 놀라지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 친구들이 거의 모두 떠났다는 사실에 놀랐다. 나는 이전 친구 중 한 명이 나에게 상황을 설명할 때까지 놀랐다. 트레이시가 모든 사람에게 말한 것 같았다. 아기가 태어난 후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그녀를 떠났습니다. 물론 다음 바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카얼과 수지 데미가 들어와 테이블을 차지했습니다. 카얼과 수지는 제가 생각했던 커플 중 하나였습니다. 조용히 떠나려고 하는데 나도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는 아니라 으르렁거렸는데 트레이시 수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자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있어? 그 여자는 늦은 아이를 낳았으니까 너도 짜증나잖아. 그게 전부야. 내가 거의 다 말했어. 충격적이네요. 이야기를 다 듣고 스스로 결정하시는 게 어때요? 둘 다 나한테 앉으라고 했지만 너무 신나서 그냥 테이블 앞에 서 있었어요.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아서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렇게 가정할 수 있었죠. 당신이 말하는 죽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와 함께 살다가 그에게 넘어졌고 이것은 그의 아이입니다. 그녀가 임신한 지 한 달 만에 암으로 사망했고 그녀는 속이려 했습니다. 나는 결혼 24년 차 내 아기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내가 받는 존경과 헌신임으로 아니 나는 그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그녀를 떠났고 당신이 탔던 말은 기절한 전 친구 2명을 테이블에 남겨두었습니다. 이 비디오의 첫 번째 이야기 덜 흥미롭지 않을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혼한 남자로서 나의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바언즈의 패자클럽에서 올해 첫 번째 크리스마스와 똑같이 시작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나 말고도 4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2명. 책을 뒤져보니 한 여자는 붉은 곱슬머리에 죽은 깨가 있고 얼굴이 예쁘고 다른 여자는 와와 여기 왜 있는 거지? 허리 길이의 검은 머리에 곡선이 숨겨져 있는 가장 아시아인이라고 하기엔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어. 스웨트셔츠와 스키니진을 입은 그녀는 완벽한 노화 없는 피부를 가졌고 나는 그녀가 50세에서 55세 사이쯤 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약 1분 동안 지켜본 다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절하는 것뿐이라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라떼에 담긴 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향했습니다.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거리에 왔을 때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기서 당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패자클럽에 처음 왔습니다. 저는 바비입니다. 아름다운 여성을 이 중요한 자리에 데려온 클럽 회장입니다. 그날 그녀는 내 나쁜 농담에 낄낄거렸고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들어본 것 중 가장 사랑스러운 소리였습니다. 나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냉동실에 두 번째 배고픈 남자 저녁이 있어서 오늘 밤 데울 수 있습니다. 아직 예약이 없으셨죠. 우리가 방금 만난 건 알지만 그 일이 어떻게 잘 진행됐는지 기억나길 바라면서 최고의 강아지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평소에 그런 미친 짓은 안 하는데 당신이 동아리 회장이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배고픈 남자네. 동의합니다. 저는 에인젤 옹바비 마틴 클럽 회장입니다. 그녀에게 내 주소를 알려주고 6시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오븐에 넣으려고 떠났습니다. 두 저녁 식사가 이미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6시에 도착했을 때 나는 어쩌면 우리 둘 다 약간 미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서 저녁을 먹고 버건디 한 병을 마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노블이 그러더니 저보다 5살 많은 50이 새해 남편과 이혼한 지 10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결혼한 지 16년이 되었고 그의 학대는 10년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부러진 턱으로 병원에 보낼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에인젤은 키 5t, 몸무게 약 100파운드의 작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전 애인은 키 5피트 2인치, 몸무게 약 120파운드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렸을 때 자주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면 시끄럽고 말로 무례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것은 신체적 폭력으로 확대되었지만 진정되었을 때 그는 많은 학대받는 여성들처럼 항상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렇다고 믿고 남편과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잔인한 이유는 정신건강 상담사가 그녀에게 그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고 그녀가 또 다른 싸움 후에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그녀의 남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신체적 안전을 위해 그와 이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타하고 감옥에서 2년을 보낸 후 그는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있는 동안 이혼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혼 후 그녀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에인젤은 데이트를 자주 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는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마스가 항상 그녀에게 1년 중 가장 우울한 시간이었다고 눈물을 참으며 인정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기로 동의한 것이 미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는 단지 혼자 있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헝그리만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녀는 내가 바언즈 앤드 노벨에서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설명했지만 에인젤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우리가 함께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크리스마스 영화 몇 편을 본 것보다 내가 여전히 더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마어 메이고의 디킨스 버전 크리스마스 캐롤라는 이 여성이 메이고가 최고의 스크루지라는 내 의견에 완전히 동의했을 때 그녀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린치를 보았고 It's a Wonderful Life의 중간쯤에 나는 그녀가 타락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고 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 있는 것 같았고 그녀는 너무 평화로워 보였기 때문에 나는 옷장에서 큰 담요를 꺼내 그녀를 반쯤 덮고 나머지 절반 아래로 기어갔습니다. 나 역시 어느 순간 잠이 들었나 봐요. 그러나 내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나란히 앉아있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깨어났을 때 우리는 천사의 머리를 내 가슴 위에 올리고 그녀의 몸 절반을 내 위에 얹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한 팔로 그녀의 몸을 감싸 안고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다른 한 손은 그녀의 뒷주머니에 넣었다. TV에서 냄새가 나서 이상했지만 내가 거기 누워있는 엔젤을 안고 있는 동안 그녀는 약 20분 동안 더 자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흔들고 천천히 눈을 뜨고 혼란스러운 듯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기울였다. 그녀는 코를 최대한 높이 들고 부드럽게 코에 키스했고 그녀는 사랑스럽게 코를 깨물더니 내가 본 것 중 가장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녀는 소심하게 물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나는 그녀를 더 꼭 껴안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5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함께 누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나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 그녀가 항의하자 뺨이 거의 붉어졌지만 나만 그런 걸까? 아니면 너도 그렇게 느끼는 걸까? 나는 그녀를 향해 귀에서 귀로 웃었다. 그래 젠장. 내 생각엔 그녀가 몇 인치 더 가까이 다가간 것 같아. 입술이 닿을 때까지 나에게 키스하고 열정적으로 키스했습니다. 옷을 벗기 전에 몇 번 더 했습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튀는 아름다운 큰 가슴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빛나고 그녀의 호흡은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내 위로 쓰러졌습니다. 가슴 그리고 다시 입술을 붙잡고 맹렬한 키스를 한 다음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피부 향기를 흡입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 안쪽을 갉아 먹었습니다. 이것이 미친 줄 알았습니다. 이 여자를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함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녀가 나를 보는 걸 봤는데 그녀도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이건 미친 짓일지도 몰라 시작했지만 오늘은 아무 계획도 없잖아. 나한테는 1등석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으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거예요. 테이블 건너편에 아름다운 여성이 앉아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미소는 활짝 웃는 미소로 바뀌어 내 마음을 사로잡았죠. 샤워가 필요하지만 잔도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옷은 나와 함께 몇 분 동안 집으로 달려갔다가 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내 샤워실은 두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크고 당신에게 맞는 셔츠나 그 사람의 아몬드 모양 눈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화장 안 한 날을 참을 수 있다면 나에게 반짝거렸다. 나도 그녀가 우리가 함께 샤워를 했다고 동의한다. 나는 그녀가 입었던 내 작은 스웨터 중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그 안에는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와 그녀의 가슴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꽉 조였다. 그녀가 움직이면서 좋아 보인다고 말하면서 나는 그녀가 옷을 보여주면서 부엌으로 들어가서 우리 각자에게 리드 한 잔을 따르고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젤은 식탁에 앉아 그녀 쪽으로 두 다리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5번째 장소가 눈에 띄고 주위가 산만해져서 오늘은 정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가족 그녀가 물어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올해 대가족의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지만 그들에게 또 다른 모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살게 내 조상 그녀의 조상 게리의 조상 이것은 내가 그녀의 사랑스러운 아기를 안고 있는지 확인하는 설정입니다. 모든 부모는 나에게 남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녀는 나를 사랑하고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또 다른 회의가 있다고 말했지만 모두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 중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면 잠시 동안 이것을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속임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트레이시가 바람을 피우고 일을 망쳤기 때문에 사과하려고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었으나 특별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둘 다 웃으며 엔젤에게 다가가 그 순간 깊이 키스했습니다.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문 자물쇠에 문이 열렸는데 내 아들이 들어와서 나를 천사라고 불렀고 나는 키스 도중에 얼어붙었고 그가 우리를 알아보기 직전에 전화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키스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완전히 드러난 천사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반쯤 노출된 오인의 생각엔 우리 셋 모두 얼굴이 붉어진 천사가 재빨리 다리를 내리고 내 뒤에 섰던 것 같은데 그 스웨터를 입은 것처럼 겸손한 모습이었다. 제프리는 표면적으로는 에인젤의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해 즉시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 당황스러워서 엄마는 내가 너희 집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고 너희가 여기 혼자 앉아 한심하게 굴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를 위해 여기로 와서 너희를 집으로 끌고 가라고 나에게 부탁하셨다. 당신의 새로운 만남과 그 사람은 별로 애처롭지 않네요. 내가 방해했다면 미안해요. 당신은 내 크리스마스 준비 외에는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았죠. 에인젤과 내가 서로 혼란스러운 눈빛을 교환할 때 내가 너무 빨리 말한 것 같아요. 제프리 뒤를 돌아주세요. 천사를 제대로 소개할 수 있어요. 내 천사 제프리는 마지못해 몸을 돌려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내 천사가 스웨터 아래에 옷을 입지 않은 것이 분명했지만 적어도 그녀는 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약간 어깨를 으쓱한 채 나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붉은 사람이 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다시 엔젤을 바라보더니 감탄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사님 만나서 반가웠고 아버지를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프리는 제프리가 당신의 아버지가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멋진 남자 엔젤이 대답했어요. 내 가족 중 몇몇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산 선물은 다들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화제를 바꿔 바비지가 선물을 어떻게 좋아했나요? 아직도 본능이 남아있어요. 아빠 다들 자기 물건을 좋아해요. 아이 당신이 산 물건을 좋아하는군요. 세 세트의 조부모님이 모두 거기 계셨을 때 그녀가 나무 아래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믿을 수 없습니다. 알았어. 나는 제프리에게 대답했고 이제 그가 갈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에인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는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천사가 옷을 더 갖겠다고 약속하겠다고 물었더니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다. 천사는 제프리가 떠난 후 나를 엄하게 쳐다봤다. 별로 어색하지 않았느냐고 그녀가 물었고 새해에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내가 먼저 초대하지 않았느냐 아니냐 이번에는 대답했는데 내 신부는 설날에 또 어디 있겠나? 내일 아침 CYO에서 반지 고를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나? 내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나 먼저 집에 보내줄래? 다음날 아침 천사가 1캐럿 암말 컷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선택하고 점심 먹으러 가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부모님께 내가 약혼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아들은 매우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부모님은 그다지 많지 않아 내 생각에 그들은 내가 트레이시를 다시 데려가서 그녀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울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 이건 너무 예상치 못한 일이지 않나? 엄마에게 물어보시니 정말 화나게 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지? 트레이시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나요? 자기야, 엄마 트레이시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건 누구에게도 짜증나게 하려는 게 아니야. 그녀의 행동이 스스로를 대변하지 않나. 트레이시는 트레이시를 사랑한다. 나는 내 딸에게 굳이 말하지 않았다. 약간의 관계가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트레이시의 행동이 영웅적이며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트레이시와 25년 이상 관계를 맺은 후에 그녀는 조만간 알아차리고 나를 너무 까다롭다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인젤과의 관계는 말도 안 돼. 서로에 대한 매력이나 그녀가 내 삶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었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첫눈에 사랑을 믿지 않았지만 엔젤도 어린아이가 아니었고 나만큼이나 우리의 즉각적이고 깊은 매력에 그녀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인생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에 그녀는 나와 함께 이사했고 그 후 6개월 동안 우리는 거의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그녀가 트레이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좋아하는 것 같았지만 케이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6개월 후에도 제가 어머니와 다시 만나길 원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을 모두 초대했고 천사는 사촌과 친구와 그들의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 중 하나야? 케이가 나를 궁지에 몰아넣어서 왜 트레이시와 밥이지? 그리고 내 전 처가가 초대받지 않았는지 물었던 것 빼고는 정말 좋은 날이었어. 내 엄마는 내 전 부인이고 그녀를 초대하는 것은 게다가 엔젤에게 무례할 것이기 때문이야. 당신은 우리가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전 친척들도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에인젤과 트레이시는 2년 후 케일리가 결혼했을 때 마침내 만났습니다. 트레이시는 멋진 행사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나는 모든 비용을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에인젤은 아름답고 똑똑하고 스타일리쉬한 여성이었습니다. 신부의 어머니와 그녀의 계획에서 벗어나 내가 더 웨딩에서 연기한 유일한 역할은 더 나은 역할 외에 신부를 통로로 걸어가는 전통적인 역할뿐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내 내부 메모리 기계는 여러 번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나는 트레이시를 바라보았고 그녀와 케일리가 색칠 공부를 하고 쿠키를 굽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나쁘지는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24년 동안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인젤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교회 신도석에 앉아 있을 때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로 돌아섰고 그녀는 엔젤은 리허설 저녁 식사와 결혼식 동안 필요할 때만 트레이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정당하다는 느낌 때문에 트레이시는 트레이시와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그녀가 천사의 방향을 볼 때마다 짜증나는 표정. 나는 나중에 그녀와 6명의 조부모 모두 그녀가 트레이시의 정당한 자리를 빼앗았으며 결혼은 단기일 뿐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단기 결혼은 막 25일을 지났고 마크 엔젤과 나는 함께 축하했다. 멋진 저녁 식사와 사랑 만들기에 조용한 저녁 물론 15년 전에 격렬하고 정신없는 친밀한 밤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로 우리 둘 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한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생각하면서 서로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인생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정말 불평할 수 없습니다. 나는 24년 동안 좋은 첫 번째 결혼을 했고 다시 돌아와서 25년 동안 좋은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내 두 자녀는 결혼했고 나에게 멋진 손주 3명을 주었다. 트레이시는 내 아이들의 말에 따르면 재혼한 적이 없다고 한다. 어린아이를 둔 중년 여성이 아무리 예쁘더라도 그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지금쯤 누군가를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에 무엇을 쓰실 것 같나요? 다음 동영상